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미국 증시는 너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린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되고 나서 어떤 것들이 바뀔지 오늘은 특별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내용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대선이 빠르게 종료되면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했는데요. 아무래도 법인세 인하 공약에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는 평가소 러첼 2000이 5.8%나 상승하며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주들도 좋았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으며 JP모건이 11%, 모건 스탠리가 11%나 급등했고 일론 머스크 당연히 정말 말 그대로 올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14.7% 상승으로 보답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그 와중에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43,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거를 투자를 하고 어떤 거를 고민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투표를 하러 가는데 근데 상하이 전부 다 빨간 옷을 입고 투표를 하러 가더라고요. 뭔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든이 어쨌든 고령 때문에 약간은 내쫓기다시피 하면서 이 대선을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 증시는 안 좋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 절대적인 데이터만 보자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을 보면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트럼프 집권 시기 때 무려 52 이럴 수가 있나? 52%가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가요. 바로 보자면 왼쪽에 여기 빨간 부분 시작점이 있죠. 이때 코스피가 2000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날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3000. 진짜 50%가 올랐죠. 하지만 그 반면 바이든 집권 시기에는 마이너스 18%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000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이 2500.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걱정이 많았으나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바이든이니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심에는 코로나라는 엄청난 변수가 있었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중간중간을 봐도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가 안 오른 것도 아니고요. 바이든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금 또 바이든 집권 시기죠. 자,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되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지난 17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결정했던 요인은 경기 사이클과 통화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경기가 확장되고 통화가 완화되는 시기에는 트럼프고 나발이고 당연히 증시는 상승했고요. 경기가 위축되고 통화가 긴축되는 시기에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지금 트럼프 때문에 조금 걱정이 나오면서 증시가 어제 오늘 살짝은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국장을 떠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국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그래도 국장 그래도 국장이다 하면서 버티지 않겠습니까? 분명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국장이 있을 거면은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어떤 게 좀 더 유리한 판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일단 트럼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정책이 세부틀이 결정되는데요.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과 보호 무역,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친환경 규제 등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낙태권에 대해서는 금지는 안 하지만 주정부 결정이 맡긴다고 하며 총기는 무조건 필수 권리이고 이민자는 강력하게 규제한다.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산업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에너지와 2차 전지를 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고민을 해봤을 때 트럼프는 에너지 정책에서 규제 완화와 값싼 에너지 우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 하면서 뭐 세상을 이롭게 만들자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효율 여기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원자력 등 저렴한 에너지로 제조업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의외로 중립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EV 전환에 대한 강제는 하지 않겠죠. 소비자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너희가 알아서 경쟁할 거 하고 대신 보조금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마라. 요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2차전지 나쁘지 않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통 친환경은 뭔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해주면서 아이고 이거 쓰면 이것도 드려요. 이렇게 해야지 친환경을 좀 쓰지 않겠습니까? 가격대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이렇게 선택에 맡겨 버리면은 당연히 내연기관을 지금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트럼프는 AMPC, 그러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배터리, 태양광 등 생산 기업에 인센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폐지를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위에 있는 업체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파산까지도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두를 유지하는 테슬라는 이 구간만 버티고 나면은 승자 독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좋다 이러한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국내 업체는 이러한 미국에서 오던 혜택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중국은 맨날 이제 자국한테 막 퍼주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랑 싸우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많이 안 좋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경한 보호 무역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기업 감세, 규제 완화 같은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금융 완화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 저렴한 에너지 사용도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LNG와 LPG의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조선주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아침에 이러한 속보가 나왔죠. 미국 조선업에는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까지도 바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너무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는 모든 국가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현재 반도체 등 제품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알루미늄 때처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러한 관세가 막 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이 돈 벌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타격이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코스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거의 이쪽에 막 쏠려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조금 더 딥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악재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칩스법의 축소라고 하는데요. 자, 칩스법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열심히 추구했던 거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지원금과 보조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아저씨 이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때 정말 나쁜 거래다 이러한 말까지도 했었죠. 자, 참고로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하이닉스도 4.5억 달러를 지원을 받기로 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못 받는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중국을 엄청나게 때려패는 미국 덕분에 프리미엄 반도체 시장에서의 수혜는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한편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 축소와 환율, 관세 등의 영향으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고 전기차 전환이 미뤄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굳이 강제로 전기차 타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전기차 전환이 미뤄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밀어줘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인정할 텐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은 지금 전기차 1등이 누구죠?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중국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동차도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뭐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우주항공주가 엄청나게 뜨거웠는데요. 우주항공도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의 존재를 테슬라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 스페이스X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글로벌적으로도 우주 기업들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이미 트럼프 일기 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정책적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하면은 뭐 대부분의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규제를 빠르게 없애준다면은 당연히 우주의 시대가 빠르게 열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AI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규제입니다. 규제. 트럼프는 이러한 규제를 빠르게 없애버리면서 너희 빨리 성장해라 하는 쪽이고 민주당 쪽에는 야 그래도 이 빨리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 규제는 좀 하되 천천히 풀어나가자.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극명한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도 규제가 정말 중요한 사업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도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것도 신기했습니다.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셰일가스를 뭐 많이 파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 연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세상에 기름이 넘쳐나니까 바이오 연료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바이오 연료에 곡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곡물가가 안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잠잠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음식료가 좋은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관세 정책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료도 앞으로의 관세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기르시 가장 좋아하는 섹터 중 하나죠. 앞으로 꼭 봐야 되는 섹터를 하나 꼽자면은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도 이거 아니었어도 내년에는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AI랑 로봇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것처럼 올해 초에 온디바이스 AI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것처럼 내년 초는 분명 자율주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까지 당선되며 테슬라의 FSD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머스크가 친환경에 친화적이지 않은 트럼프에게 올인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기차 때문이 아니겠죠.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규제요. 항상 어떤 사업이든 규제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을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자율주행이 그 규제가 좀 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전이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규제가 빠르게 풀리게 된다면은 자율주행의 시계열은 최소한 몇 개월은 더 빨라지고, 아니 몇 년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연히 농공행상하지 않겠습니까? 머스크는 그 1등 주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호재가 분명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과연 자율주행 관련주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르분들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6G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자라는 하나증권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번 매수 리포트 이후에 그대로 다 반납해가지고 역시 홍시경이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5G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 간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물론 저도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개인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자율주행이 한 3~4배 오르는 그러한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 그때 이제 자율주행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통신이 무조건 필요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터넷이 끊기면은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6G, 5G 이러한 기대감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자율주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후발주자로 나타나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가 자율주행의 뭐 단기간 고점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이 오를수록 6G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요. 이 또한 분명 올 미래는 맞긴 한데 너무 많이 속아서 쉽게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CS인데, 자, 어제도 같이 공부했던 CS인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와서 빠르게 체크만 해보도록 할게요. 3분기 매출이 8,055억으로 전년비 111%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64%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만약 어제 해리스가 이겼다면은 오늘 우주, 뭐 자율주행, 뭐 다른 조선 이런 애들 보셨죠? 그 친구들이 상한가 랠리를 가고 있는데, 만약 해리스가 이겼다면은 요 친구가 상한가를 갔을 것 같습니다. 대박 실적이 나왔죠. 하지만 해리스가 패배하게 되면서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1년에서 2년 보고 충분히 담아볼 매우 실적 깡패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다시 드네요. 다음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성공했지만 생명과학 연구 및 진단에 관련된 토모큐브 공모주 인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 청약했던 친구라 사람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하락 출발했습니다. 공모가 16,000원, 시가 12,250원으로 출발했고 고가는 14,000원까지 갔다가 흐랑하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언제쯤 공모주가 좋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약하는 공모주 봐야겠죠. 사인앱소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AI 디지털 문서 SaaS 기업인데, 자, 그런데 요즘 공모주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와중에도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2,000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1,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무 합격은 조금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관이 24,500원 공모밴드 상단에 신청했고 21%의 기관에 28,000원 이상을 써냈는데 공모가는 욕심내지 않고 상단에 확정 내렸다고 하네요. 시가총액은 1,230억, 그리고 유통물량 일치는 30%다 보니까 상장 당일에 풀리는 물량은 400억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이었다면 뭐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하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때까지 증시가 회복하고 공모 시장이 회복할진 모르겠으나 일단 데이터를 보고 저 길이 쓴 청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가능성이 분명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손실 보는 건 너무 싫다. 그렇다면 패스하시고 이럴 때 또 대박이 터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NH에서 진행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국 로봇 청소기가 막 혼자 움직이면서 욕을 했다는 걸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에어프라이기가 데이터를 자국 기업에 전송한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특히 정말 유명한 샤오미의 제품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듣고 틱톡에 공유한다는 조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싼 맛에 쓰는 중국산 너무나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다면은 사용할 때 이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카카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리나 대표 수혜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는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5% 상승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플랫폼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7% 상승했고, 다만 콘텐츠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만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합권. 다음입니다. 아마 핸드폰에 관심이 많다면 아는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은 내 폰에 어떠한 칩이 들어가는지는 관심이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삼전의 갤럭시 S25 내년 1월인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플래그십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칩과 좋은 부품만 들어가야 정상일 텐데 기존에 사용하던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되는 게 아닌 삼성의 엑시노스 2500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S24 때는 기기마다 다르게 넣은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삼성 거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성능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성능 실험을 해봤을 때 당연히 엑시노스가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삼전은 지금 뭐 테스트하고 있다.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좀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쓰면은 기기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또 쉽지 않나 봐요. 요즘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엑시노스를 쓰면은 기기값 동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월 MSCI 정기 리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로템만 확정이 되었네요. 한편 편출은 무려 7개나 됩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편출 기업은 현대건설, 현대제철, KT, 금양, 하나솔루션, 코스모 신소재,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하나솔루션과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한 추종 자금이 1000억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솔루션 6% 하락하고 코스모 신소재도 7% 하락하는 모습. 아마도 해리스가 당선되면서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겠죠.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두 기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